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조정기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 추세적인 흐름들은 깨진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도 일단 조정권역에 좀 진입한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제법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급등, 급락이죠. 원화 가치에 대한 하락, 그리고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좀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3회 금리 인하는 일단 물 건너가는 부분들이고, 뭐 2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금리를 다시 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3월 중하순경에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올해 연초에 지지라인 때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 자리 때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제법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쪽이 매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매수를 좀 시작을 했었고, 올해 한 해 동안 보게 되면 19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었어요. 현물 같은 경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주다가 4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해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요 자리대죠. 추세 라인대가 얼추 하단 자리대까지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는 언더슈팅이 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은 좀 제법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여유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좀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 구간부터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뭐 8만 원 하회하는 뭐 7만 9천 원 이하권역에서는 뭐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밀리게 된다라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람의 좀 심리죠.
저 또한 좀 마찬가지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를 좀 보게 되면 싸냐 비싸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싸다라고 좀 평가가 된다라면 보유를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비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게 된다라면 뭐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당연한 그런 사항들이죠. PBR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전날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6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왔어요. PBR 0.95배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선 PBR 기준으로는 0.9배예요. 0.95배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업 이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전 세계 GDP 성장을 좀 보게 되면 3.1%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은 이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2.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약간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제법 많이 빠졌어요.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빠진 부분들이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하 지연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갔듯이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단기적인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선물 같은 경우 지금 4월 9일경부터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5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정도 좀 환매수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환매수가 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등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소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2690 정도 요 언저리 때 2680에서 90 이 정도 때 2700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요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요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눌러주고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면서 이렇게 방향을 정리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되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요때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력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전선 쪽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우선 후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밀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건데 이 구간대에 물려있던 분들이라면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번 더 밀리면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미용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완성차 쪽이 좀 더 낫겠죠. 뭐 기아라든가 현대, 그리고 조선, 이쪽도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수출주들이죠.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60%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원화 약세로 인해 수혜를 받는다면 100%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화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 차지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쪽만 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전력 쪽이라든가 송배전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어제 많이 올랐다 급락이 나왔었죠.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쪽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면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BM 쪽 뭐 이런 쪽의 좀 흐름들이 양호하겠죠. 이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소재 쪽과 부품 쪽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좀 보게 된다면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뭐 ISC 같은 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SKC가 인수를 했죠. SK가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다시 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급하게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제법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시장이 좀 제법 많이 빠진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얼추 뭐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밀리게 된다라면 요 원저리 때 800포인트 대 초반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일단은 좀 늦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락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자리대를 활용을 해서 일단 현금을 좀 만들고 혹은 뭐 보유를 해본다든가 뭐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제법 많이 빠졌어요. 제법 많이 빠졌고 PBR 기준으로 0.95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풀어진 적은 없습니다. 뭐 대세하락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 없으니까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에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어찌되었던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수를 위한 조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구간인데 모두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